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지난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영상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도 못했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구독자님들 찾아뵙는데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단백질의 일생이라는 책을 한번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백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고깃집에는 단백질이 중요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앉아서 고기를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나카타 가츠히로라고 하는 이제 일본 분인데 47년생이고요. 71년도 교토대학 이학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요. 모리나가 유업 중앙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교토대학 흉부질환연구소, 재생의과학연구소를 거쳐 현재 교토산업대학 종합생명과학부 교수, 교토대학 명예교수로 있고 전공은 세포생물학입니다. 하신 분이 단백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책은 약간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백질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 1장은 단백질이 사는 세계, 2장은 이제 탄생, 그래갖고 이제 뭐 유전암호를 해독하다, 3장은 성장, 세포 내의 훌륭한 조언, 분자 샤프롱, 그 다음에 제 4장은 수송, 세포 내 물류 시스템, 5장은 윤회전생, 생명 유지를 위한 죽음, 6장이 단백질의 품질 관리, 그것의 파탄으로서의 병리, 뭐 이런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약간 편협되게 한쪽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드리려고 이 책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를 먹게 되면 살코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삼겹살에서 기름기 다 빼고 나머지 살코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몇 %가 그걸 먹을까요? 소고기에서도 마블링 다 빼고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뭐 고기는 굳이 우리 뭐 안 먹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세포 안에 일꾼 단백질 그래가지고 8페이지인데 우리들 인간의 신체는 60에서 70%가 수분이며 고형 성분의 약 20%는 단백질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쭉 한 줄로 이어져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랑 구성요소로까지 분해하고 다시 아미노산을 서로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런 순환이야말로 생명활동의 근본이며 단백질은 인간의 신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 여기서도 정의하셨듯이 신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다 탄수화물, 지방산 다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왜? 우리 몸에 세포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포막은 지방산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라는 거죠.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DNA 이끄는 46개의 염색체로 핵에 담겨 있다. 세포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DNA를 서로 연결하여 똑바로 한 줄로 세우면 약 1.8m나 된다. 즉 불과 1mm의 100분의 1 정도의 세포 속 다시 그것이 일부인 핵 안에 인간의 키 정도의 DNA가 채워져 있는 것이다. 실타래처럼 실이 실타래에 꼭 이렇게 감아져 있듯이 그렇게 쫙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T, C와 G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우리 DNA 사슬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인간은 키가 2m도 안 되는 존재다. 뭐 2m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구라는 규모에서 보아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에서 보아도 참으로 하찮은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는 존재는 다른 한편으로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잇는 위대한 코스모스이기도 하다.
거대와 아주 미시의 세계를 연결하는 코스모스다,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1mm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의 세포, 그 하나의 세포가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 80억 개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정말 세포 하나가 살아가기 위해서 80억 개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니까 많이 먹는 건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60조 개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의 안에서는 매 초마다 엄청난 기사로 단백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토록 은밀하고 부지런한 활약이 벌어지고 있기에 비로소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단백질하면 일반적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 또는 콩 따위 식물성 단백질 등 먹거리를 연상한다. 그러나 단백질은 먹거리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를 가장 작은 단위로 하는 생명의 영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다. 수많은 질병도 어딘가에서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다.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이 결여되거나 이상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나 프리온병처럼 우리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단백질은 우리의 생명활동의 주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많이 하는데 프리온병은 잘 모르시죠? 그냥 이제 인간 강호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단백질 P52 단백질인가? 걔가 이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문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1장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단백질이 사는 세계, 그래서 세포라는 소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고기는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육의 주성분은 근육의 수축 운동에 꼭 필요한 액틴 및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다. 액틴과 미오신. 곰탕 등을 만들 때 사골을 고아낸 곡물은 식으면 굳어지는데 이 덩어리 안에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 콜라겐이 있다. 콜라겐도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백질의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단백질이며 역시 예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콜라겐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는 이제 쉬운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집중하실 수 있겠죠. 콜라겐은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인데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세포 외 기질이라 불리는 이른바 세포의 이불 역할을 하며 세포와 세포 사이를 메우는 단백질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있는 거죠. 콜라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도 콜라겐이고요, 우리 잇몸도 콜라겐이고요, 근육도 콜라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포는 액틴을 갖고 있다. 근육이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액틴은 많은 세포의 안에서도 있으며 세포 자체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액틴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잘 안 움직이게 되고 근육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틴은 그런 세포 운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세포 내의 물질 수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액틴은 세포 운동뿐만 아니라 세포 골격으로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기둥이나 들보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는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단백질이란 게 무엇이냐? 단백질이란 가장 간단히 말하면 아미노산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이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쭉 그래서 모이면 그게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죠. 대부분 물질의 기본적 구성 단위는 원자이며 원자가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갖게 된 최소 단위가 분자인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분자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지방은 글리세린과 지방산, 이게 이제 기본 구성 분자들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자는 질소, 산소, 탄소, 황, 수소 이 5가지 종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기라고 하는 전자가 붙어 있고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전자가 붙어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인 거고요. 또 이제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효소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서도 친숙한데 그래서 효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효소 역시 단백질이다. 생체 내에서는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거나
복잡한 분자를 단순한 분자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등의 물질 변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사라고 하는데 대사에는 두 가지죠. 신진대사와 소화대사가 있는 거예요. 효소는 체내 대사 반응을 비롯한 많은 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촉매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빨리빨리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소라는 거죠. 그 효소는 역시 단백질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침, 단백질이죠. 효소죠. 위산, 효소죠. 물론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제 뭐 펩시노겐이 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면역 세포도 단백질. 뭐 단백질 아닌 게 없습니다. 세포 안에서는 다양한 물질을 이리저리 수송할 필요가 있다. 세포는 그런 수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세포 안에는 레일 같은 구조가 있으며 그 위를 화물을 담은 주머니를 싣고 달리는 모터 단백질이 존재한다. 심지어 이 레일에는 상행과 하행의 방향성이 있고 상행 전용과 하행 전용이라는 두 종류의 모터가 있으며 그 둘을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한 줄의 레일 위를 두 방향으로 달리는 물질 수송에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다. 세포 내 수송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에서 레일이나 모터를 만들고 있는 것도 모두 단백질이다. 자, 우리가 가장 그 지방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 HDL, LDL도 사실은 정식 명칭은 LDL이죠. 지단백이죠. 지질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질을 안에다가 품고 겉에서 단백질이 싸고 수송체예요. 사실은 수송체, 기름으로 운반하는 수송체. 그게 이제 HDL, LDL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송 체계조차도 단백질이 다 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수정으로 시작되는 발생 과정에서도 세포 분열이나 수정란에서 발생하는 체세포로서의 분화 명령은 모두 단백질이 담당하는 정보 전달 구조에 의해 제어된다. 정보를 전달할 때는 보통 몇 단계에 걸쳐 단백질이 릴레이 게임처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산화 반응 등에 의해 정보 전달 경로의 하류에 있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차례차례 신호를 전달해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인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단백질은 인산기하고 카르복실기 두 개가 붙어있는 그 총칭을 단백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산기가 붙는 거를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수정 7주 정도까지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상태라고 한다. 8주째쯤에야 비로소 남녀의 구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서 결정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정 단백질이 규정한다고 한다. 원래는 여성이 되게 발생한 태아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낸 경우에만 남성이 된다. 디폴트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이건 모든 포유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무조건 암컷이에요. 사람도 여성이에요. 그러다가 뭐 여기 책에서는 이제 단백질의 구조 일생이니까 단백질이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단백질도 결정을 하겠지만 또 하나 호르몬이 결정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샤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되고 그대로 그냥 여성으로 XX로 남느냐 XY로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호르몬. 결국 호르몬도 성호르몬은 뭐 기름이지만 지방이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호르몬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죽음 또한 단백질이 담당한다. 세포는 아포토시스라는 스스로 죽음의 스위치를 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세포의 자살이다. 세포의 자살 이것도 결국은 단백질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세포나 개체의 일생 모든 것에 관여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단백질 자체에도 일생이 있다. 단백질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성장이 있고 취직과 전교를 한 끝에 죽음을 맞이한다. 세상 일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허무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꼭 허무한 것도 아니고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사시대부터 모든 생명체가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는 오래전에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세포의 조건에서 나오는데 세포가 세포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막으로 둘러싸인 독립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왜
복제품을 못 만들어내면 그건 세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생체 계층 구조 해가지고 만약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하면 이 책을 한번 구해서 봐보십시오. 여기 이제 뭐 개체에서 이제 장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세포를 만들고 세포 소기관이고 분자고 이런 얘기들이 아주 한 줄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개체는 기관이 되고 그리고 기관에는 심장, 간, 신장 뭐 이런 것들. 조직은 뭐 이제 결합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누고 그 조직이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포들은 혈액 세포, 신경 세포, 근육 세포, 생식 세포. 또 세포 소기관 속안에는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안쪽에는 또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 지질, ATP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생체의 계층 구조 그래서. 그래서 약간 뭐 읽기에는 그림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데 글 자체를 너무 이분이 쉽게 써놔서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구조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핵, 세포 핵 이외의 것은 모두 세포 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전 정보를 품은 DNA의 저장 장소라는 거죠. 핵이 중요한 거는 나를 규정하는 DNA가 저장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DNA 정보에 전사 기능이 있다. 전사라고 하는 것은 복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DNA를 그대로 갖고 있기만 하면 단백질은 합성할 수 없다. 핵이라는 정보의 거대한 보존 장치에서 먼저 핵에서 꺼낼 수 있는 테이프에 정보를 베낀다. 이 테이프에 해당하는 것이 전령 RNA, mRNA라고 불리는 RNA이며 이 작업을 전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mRNA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복사를 해오는 거, DNA를 복사해오는 그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계층 그걸 얘기를 한 건데 단백질 생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 기질과 핵 주변의 그물 모양으로 존재하는 소포체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책에도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딱 한 칸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놨어요. 공부하실 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앞에 거는 좀 저기 하고 계략적인 걸로 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의 엽록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격이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산이든 전부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갖고 들어가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식 명칭인데 그냥 우리가 ATP라고 부르는 에너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들 수 있고 웃고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 격이며 세포의 에너지 통화라고 부를 만한 ATP를 합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들은 쭉 빼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면 원래 몇 억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포에 침입하여 그대로 공생하게 된 박테리아로 여겨진다. 공생의 관계로 간 거죠. 원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자체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컨대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며 우리와는 다른 생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조상 세포들은 무산소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무산소 운동. 미토콘드리아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해서 생명을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산소 없이. 암세포는 뭐예요? 무산소 운동을 하죠. 그럼 얘가 결국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가끔 헷갈리긴 해요. 어쨌든 간에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단백질을 만들며 심지어 멋대로 분열한다. 형태 또한 그야말로 박테리아를 떠올리게 하며 인간의 기원을 떠올리게 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세포 소기관이다. 세포 속에 있는 기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세포의 진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이렇게 저기 한데 DNA란 무엇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백질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육류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 육류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육류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곡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환경 오염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고, 또 뭐 학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선정을 한 것이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